안녕하세요. 인강 수강 방법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상편 영상 그 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때는 배속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예습이랑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강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당부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편도 그렇고 하편도 그렇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루에 2강 이상 수강을 권하지 않습니다. 과목당.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보통 뭐 행정법이나 뭐 국어 같은 과목들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4강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처럼 똑같이 막 일주일에 12강씩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방식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막 4강씩 똑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4강씩 3일 듣지 마시고 2강씩 6일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행위거든요.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4강을 한 과목을 몰아서 듣게 되면은 굉장히 지쳐서 3강 중반부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차라리 과목을 바꿔서 약간 리프레시를 시켜주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야 공부를 좀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2강, 그리고 하루 최대 개인적으로는 4강에서 5강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4강에서 5강, 뭐 맥스로 진짜 맥스로 한다 그럼 6강이겠죠. 그럼 3과목 2강씩 3과목 이렇게 수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무원 강의 같은 경우는 수능 강의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예전에 수학 선생님 중에 그 신승범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첫 강의 30분, 두 번째 강의 60분, 뭐 세 번째 강의 100분 막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 수능은 거의 대부분이 50분에서 70분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끊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강의는 뭐 많이 가면 막 150분짜리도 있더라고요, 한 강의.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다 들으실 필요가 없고 끊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게 돼야겠죠? 수업의 얘기는 그냥 2배속을 하신다던가 그냥 10초 앞으로를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내가 들어야 하는 분량을 기본적으로 날릴 수 있는 부분은 날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진도는 일주일에 7일 중에서 5일이나 6일만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떤 과목을 내가 2강씩 듣는다라고 했을 때 10강에서 12강 정도만 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루틴, 그러니까 이름 붙일 만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제가 루틴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어쨌든 굴러가는 거긴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습은 그때그때 달라요. 뭐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예습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까지를 포함한 수강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습을 넣었고, 이론은 하실 필요 없고, 뭐 요약 강의는 예습이 필요하겠죠. 요약 강의는 예습이 필요할 텐데, 뭐 처음 이론 강의를 듣는다, 기본 심화를 듣는다 라고 했을 때는 예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실 거고, 수강 직후에 복습하시고, 당일날 재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치를 몰아서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보통 단원별 기출문제를 푸시잖아요.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단원 기출문제 풀이 전
해당 단원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인강을 듣는 거랑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인강 듣는 방법을 소개해 주실 때와 가장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다른 부분은 요렇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습은 특히나 이게 공시에서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예습은 수업 들을 내용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미리 내가 뭘 배울지를 확인하는 거지 절대로 공부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예습한답시고 쭉 읽었는데 내가 그 과정이 공부가 되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특히 영어 강의 들을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법 같은 경우에 뭐 문제를 풀고 뭐 아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구문도 문장 한 번씩 읽어보고 이 정도. 독해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채점하고 그냥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근데 혼자서 분석을 다 하고 있어. 예습을 하는데 그거는 예습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거지. 예습은 수업 들을 때 수업 들을 내용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정도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휘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내가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체크하는 정도. 구문 강의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문장을 눈으로 한번 쭉쭉쭉 읽어보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도 해석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체크하는 정도. 독해 그냥 문제 풀고 이거는 이 지문은 내가 문제 푸는 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정답에 접근하는 과정이 어려운지, 지문의 해석이 어려운지, 지문은 해석까지는 되는데 내용 이해가 어려운지, 내가 어떤 특정한 강의를 들을 때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점을 찾는 형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습은. 그러니까 예습은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들을 때 강의 포커스를 어디다 잡을 거냐만 확인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습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준비하는 단계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휘는 내가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체크하는 정도. 문법 한번 쭉 읽어보고 좀 어렵다 싶은 내용들 체크해놓고 문제 풀 수 있으면 문제 풀고, 이건 베이스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문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눈으로 읽었을 때 해석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거 문장 체크해놓고,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도 집중력을 제가 나름대로 안배할 수 있어요. 이 문장 수업 들을 땐 좀 더 집중하고, 문제 예습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잘 됐던 문장은 조금 루즈하게 듣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들으면 집중력을 또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는 거고, 다만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뭐 형법, 형소법, 세법, 회계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론 강의 예습은 필요가 없고 복습만 잘 해주시면 되고, 영어는 필요한데 뭘 중심으로 예습을 하는지는 아까 제가 문법, 어휘, 구문, 독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음에 수강할 때, 요거는 제가 그 배속과 관련해서 상편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의는 일시정지를 최대한 안 하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정지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필기예요. 솔직히 한국사든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필기할 거 별로 없는데 굳이 막 5만 가지 필기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행정법이나 헌법 같은 경우에 뭐 정인국 선생님이나 그 모두공에 계시는 헌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 밑줄 쳐라, 어디 형광펜 해라, 뭐 어디 필기해라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표시할 뭐 간단하게 뭐 형광펜 표시하는 정도? 요즘은 뭐 권규호 선생님 국어 강의도 빈칸에 다 채워져 있고 이러다 보니 필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필기가 필요하시면, 그리고 필기노트 요즘 다 나오잖아요. 공무원 과목들은. 필기가 필요하면 연필로 빠르게 희미하게 연하게 빨리 하세요. 중요한 건 강의는 필기를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강사가 설명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필기하려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강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멘트를 듣기 위함인데, 왜 설명은 안 듣고 일시정지 딱 해놓고 필기만 막 하고 있으면 복습할 때 기억이 당연히 안 나니까 강의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배속은 제가 아까 상편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수강할 때는 일시정지 하지 말고 강사의 설명에만 집중해서 듣자. 요거만 잘 유념하시면 뭐 강사별로 뭐 이 선생님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저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설명 잘 들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영어 독해예요. 영어 독해 강의는 그 강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답은 어떻게 구하고 이 지문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지는 영역이잖아요, 영어 독해는. 근데 필기는 다 어휘랑 구문이나 문법에 대한 거잖아요. 필기를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들리죠. 필기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필기는 대충 하시라고. 그리고 강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려면, 그 멘트가 잘 들어오려면 배속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조절에 대한 얘기는 상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수강 직후 복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해요.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세법이든 회계든 기타 등등등등의 과목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국어 문법도 마찬가지고 영어 어휘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영역들은 그 막 에빙하우스 망각 주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까먹을 주기가 되면 그때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게 기억의 그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서야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고, 그렇게 하니까 강의가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강 직후에 한 강을 들었으면 바로 복습을 하세요. 60분 강의 기준으로 절대 20분을 넘지 않도록. 교재를 보면서 강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는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라고 했는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고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정 사건, 뭐 예를 들어서 642년 대하성 전투 설명할 때 뭐 고타소가 어땠고, 그래서 뭐 쭉쭉쭉쭉쭉 스토리 흐름을 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는 순간은 강의 들은 직후입니다. 강의 들은 직후에 강사의 교재를 보면서 이 강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를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중감각 생깁니다. 아, 이거 중요하게 설명했구나. 이거 그냥 넘어갔네? 나도 넘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에서 뭐 했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강에서 뭐 했지만 생각하시면서 수강 직후 복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니까 20분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때도 아까 예습 때랑 마찬가지로 혼자서 막 한 줄씩 한 줄씩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강의를 들었으면 강의에서 뭐 했는지만 잘 소화하시면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특히나 이거는 문법 강의에서, 영어 문법이나 국어 문법 강의에서 많이 나타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국문법에서 어떤 의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문 현상에 대한 용례들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의문 현상에 대해서만 잘 따지면 될 건데, 강의에서는 언급하지도 않은 다른 걸 끌고 와서 막 게시판에 질문하고 이러면서 혼자 시간을 막 낭비합니다. 강의를 듣는 이유는 해당하는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해당하는 강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강의를 들은 직후에 해야 하는 복습의 목적입니다.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공부가 산으로 가요. 학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거는 수험생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강의를 들었고, 쭉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수강 직후 복습하고, 강의 듣고 직후 복습하고 쭉쭉쭉쭉 나와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럼 저녁 때부터 하루 종일 강의를 듣진 않을 테니까 저녁 때부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날 들었던 분량에 대해서 다시.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잘 들었고, 강의 듣자마자 뭐 했는지 한번 리마인드 했고 나서 저녁 때 다시 그 교재를 보면 강의 내용이 쭉 대강 거의 다 떠올라요. 그때 필기할 거 연필로 대충 해놨던 거 깔끔하게 필기 정리 그때 하시면 되고, 그 필기 정리를 하면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시면 돼요. 필기도 그냥 베껴 쓰는 필사가 아닙니다. 필사가 아니에요. 강의 들은 내용을 그 중에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옮겨 적으면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시면 돼요. 강사 멘트를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필기를도 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40분은 넘기면 안 됩니다. 60분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수강 직후 복습 20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녁 때 하는 복습 다시 40분 생기죠? 합치면 60분이죠. 왜 강사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강의 들은 만큼은 복습을 해야 된다. 강의 들은 시간만큼은 복습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일날 재복습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어렵게 느꼈던 부분, 문제, 문장, 어휘에 표시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강의를 들은 날 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강의는 일주일에 5일에서 6일만 듣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일주일치 몰아서 공부해야 되니까. 6일을 들었으면은 하루, 5일을 들었으면 이틀 복습하겠죠. 보통 법 과목들은 5일 들으셔야 될 거예요. 한국사 6일 가능합니다. 영어 문법은 6일 가능할 수 있어요. 독해 6일 가능합니다. 어휘는 6일이 안 될 거예요. 5일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일주일에 5일 진도를 나갈 건지 6일 진도를 나갈 건지 정하시고 주말에 복습하셔야 돼요. 5일에서 6일 동안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진짜 교재 앞뒤 맥락을 파악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해당하는 부분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PPT 쓰시는 선생님들이 참 좋죠. 수업을 듣기가. 왜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무슨 설명했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행정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한국사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PPT를 쓰시니까 내용 찾기가 좀 편한 편이긴 하죠. 그리고 과목별로 2시간 이내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계속 시간을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자서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그러니까 강사가 읽어보라 라고 한 내용 말고 박준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에 밑줄 쳐 있는 부분, 양날개에 있는 OX들, 제가 언급한 부분들만 중심으로 복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꼭 주변 부분을 읽어보면서 게시판에 질문을 해요. 그거 시간 낭비예요. 강의를 듣는 효과만 떨어뜨립니다. 수업했던 부분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강좌별로 그 주에 5일에서 6일 동안 들었던 거 2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했던 것만 쭉쭉쭉쭉 짚어나가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 주에 복습을 안 하더라도 완강하고 나서 돌아오면 거의 70%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얘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얘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 그냥 듣기만 하면 다시 들어야 돼요. 그건 강의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들은 거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에 맞춰서 복습을 한 번씩만 잘 해주시면 굉장히 긴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보면 기억이 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면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교재 양쪽에 있는 OX들 기타 등등 강의를 듣고 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언제 하냐면 요때 합니다. 요때 OX나 기타 과제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면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 하실 거잖아요. 그때 각 단원별로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보시면 돼요. 문제 풀이 전에 해당 단원을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다 끝나고 나는 이제 요약 강의나 초스피드 개념이나 마무리나 이런 것들 듣는다. 요약 강의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10분에서 30분씩 쪼개가지고 그냥 그 시간 동안 해당하는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발췌독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6단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습은 공부가 아니다. 예습은 내가 강의 들을 때 어디에 집중해서 들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고, 강의 수강을 하실 때는 필기에 집착하지 말고 필기는 연필이나 연습장에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밑줄도 그 구간만 표시해 두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밑줄 표시. 그리고 수업 다 듣고 나면 깔끔하게 씁니다. 필기 말고 설명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강의를 듣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수강 직후에 복습을 하는데 이때는 강사의 멘트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60분 강의를 들었으면 20분 이내로 끝내야 한다. 수강 직후 복습은. 강의에서 이번 강에선 뭐 했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재복습할 때는 60분 강의 기준으로 하면 40분 이내로 끝내는데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습한다. 그리고 이때 강의를 듣고 나서 해야 되는 OX라던가 기타 과제들을 추가로 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강의를 들은 시간이 60분이라고 했을 때 러닝타임 6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분을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치면 강의 들은 만큼의 복습이 된다. 다음 강의를 듣고 나면 일주일에 5일에서 6일만 진도를 나가고 그러면 이틀이나 하루가 남죠. 7일 중에 이때 주간 재복습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보면 이해되는 거 그냥 이거네 하면서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거 그냥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 난 이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 것만 골라서 다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얘는 과목당 2시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 전에 복습을 한 번씩 더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막 6단계로 구분해서 막 알려주시는 분은 아마 잘 안 계실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긴 강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긴 강의 90강, 99강, 100강, 60강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기억에 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뭔가를 알려준 다른 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게 곧바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던 거고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합격하세요.